오늘 준비한 사연은 세계 여러 남자들 중 단연 최고다 불리는 콩고 흑인 남자에게 빠져버린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호주는 몇 달간 지방의 먼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수년 넘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산 탓일까요? 집 앞에 도착한 호주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마주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렵고 어색해진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죠. 그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 익숙하지만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몸을 감싸듯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아내 지은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를 힐끗 바라볼 뿐이었죠.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옆집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듯 무덤덤한 말투였어요. 호준의 가슴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재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아내의 냉담함에 숨이 막히는 듯한 갑갑함이 올라왔죠.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좀 늦었어. 그의 말끝은 힘없이 흐려졌습니다. 지은은 호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짐은 손님 방에 풀어놔요. 언제부터인가 집에 올 때마다 당연하게도 안방이 아닌 손님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몇 년 전 지은이 한번 그렇게 선언했었죠. 혼자 자는 게 습관이 돼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 당신도 출장 많으니까 그냥 각자 자는 게 편하겠어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서글펐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까지 만들어 버렸고 이제 그 차가운 벽은 너무도 견고해졌습니다. 호주는 손님방 문을 열고 들어가 천천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작고 썰렁한 손님방은 어느새 자신의 방이 되어 있었죠. 침대 위에 여행 가방을 올리고 옷을 꺼내던 중 방 밖에서 두 딸 희주와 희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미묘하게 설렜어요. 그는 서둘러 방을 나와 딸들이 있는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희주야, 희영아. 아빠 왔다. 두 딸은 동시에 아빠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에는 그 어떤 반가움이나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주는 습관적으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아, 오셨어요? 짧은 인사를 남긴 딸은 곧장 자기 방으로 향했고 희영 역시 언니를 따라 조용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주는 마치 낯선 사람과 인사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들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에 가슴 한구석이 짓눌렸죠.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손님방으로 돌아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가족은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호주는 침대 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린 걸까? 그 질문들 속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오랫동안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에도 호주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적막한 집안의 공기가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고 그 공허함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침대 위를 뒤척이던 호주는 결국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아내 지은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작은 스탠드 불빛이 그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죠. 호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방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직 자는 거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잠들지 않은 듯 작은 뒤척임으로만 응답했죠. 어둑한 불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어깨선과 등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한쪽에서 오랜만에 만난 설렘과
갈망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호주는 숨을 고르며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끝을 아주 조심스럽게 뻗어 지은의 어깨 위에 살며시 올렸죠. 손끝에 닿는 지은의 따뜻하면서도 낯선 체온은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억눌러왔던 갈증과 외로움이 서서히 올라왔죠. 하지만 지은은 그 미세한 접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만하고 가서 쉬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호준을 바라봤지만 눈빛에는 어떤 온기나 따스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준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작고 절박한 목소리로 다시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잖아. 나도 이렇게 계속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정말 안 돼. 그의 말투에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따스함이 아닌 냉랭함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싫고 불편하다고요. 그녀의 거부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호주는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쓱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이 방문을 열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호준의 가슴 속에서도 무거운 문 하나가 쿵 하고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씁쓸함과 아픔을 억누르며 호준은 천천히 손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 다시금 깊고 무거운 침묵이 그를 둘러쌌죠. 침대 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의 외로움이 복잡하게 얽혀 그의 내면을 흔들었어요. 아내에게 거절당한 상처와 오랜 시간 쌓여왔던 갈망이 뒤섞여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기로 타올랐습니다. 결국 호주는 익숙한 듯 휴대폰을 집어들고 천천히 화면을 켰습니다. 작은 화면 위로 은밀한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그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 작고 간접적인 소리와 어렴풋한 화면의 움직임만이 텅 빈 방안을 채웠고 호주는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 속의 흐릿한 자극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호주는 다시 한번 혼자였고 손님방의 차가운 정막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며 외롭게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호주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몇 명과 근처에 있는 작은 허름한 포장마차에 모였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자주 찾던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는 마음이 무겁고 씁쓸했죠. 포장마차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 고소한 안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천막 틈으로 비치는 차들의 불빛이 이따금씩 스쳐 지나갔죠. 술잔이 몇 차례 오가며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지자 자연스레 사람들의 대화는 가정이나 부부 이야기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동료가 장난 섞인 목소리로 호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호준 씨는 맨날 지방에서만 일하고 집에도 못 가는데 부부 사이는 괜찮으세요? 자주 못 보면 서로 좀 서먹할 수도 있지 않나? 호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손에 든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속에 담겨있던 복잡한 마음이 한숨처럼 흘러나왔죠. 뭐, 별 수 있겠어? 자주 못 보니 집에 가도 거의 손님이지. 내 진짜 아내는 이제 오른손뿐이야. 주변 동료들은 그 말에 크게 웃었고 금세 장난스러운 농담과 맞장구가 이어졌습니다. 호준 씨만 그래요? 다들 마찬가지지. 우리 같이 지방 출장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오른손이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웃음소리와 농담이 오가는 가운데 맞은편에 앉은 젊은 동료가 살짝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호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제가 최근에 아주 괜찮은 영상 하나 발견했거든요. 형님처럼 출장 많이 다니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 될 겁니다. 그가 낮게 웃으며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자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뭐야?
혼자 좋은 거 보지 말고 우리도 공유 좀 하자. 호주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밝은 분위기에서 바로 확인하기엔 망설여지는 그런 영상이었죠. 그는 다시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화면을 꺼버리고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호준의 머릿속은 자꾸만 아까 그 동료가 보낸 영상의 링크로 향했습니다. 장난스러운 농담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어색한 불안감과 묘한 호기심이 동시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호주는 서둘러 손님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에 잠금 장치를 걸자 그의 가슴은 미묘한 불안감과 긴장으로 쿵쿵거렸고 손끝에는 낯선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이 밝게 켜지자 동료가 보낸 영상의 링크가 그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짧은 망설임 끝에 호주는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링크를 눌렀죠. 처음 영상은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흐르자 화면은 곧 선명해졌고 두 남녀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호주는 화면 속 여성의 얼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얼굴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미소와 몸짓, 목소리까지도 너무나 익숙했죠. 영상 속 여성은 바로 그의 아내 지은이었습니다. 호준의 몸이 싸늘하게 굳었고 그의 숨소리는 가늘고 빠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 지은은 호준이 알던 조용하고 차분한 아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성 앞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도발적인 표정과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충격으로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호주는 화면에 함께 등장한 상대 남성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하는 순간 그는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죠. 커다란 덩치와 건강한 체구를 가진 흑인 남성의 모습은 더욱 그를 당황스럽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아내의 낯선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까지도 그의 몸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호주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화면을 급하게 꺼버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무력하게 앉아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뜨거운 울분과 슬픔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에서는 영상 속 지은의 낯선 웃음소리와 표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그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채 홀로 긴 밤을 고통스럽게 견뎌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주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초조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딸이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호준의 눈빛은 서늘했고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는 그대로 지은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 호준의 낮고 굳은 목소리에 지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선명해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곧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화면 속 이 여자, 당신 맞잖아. 호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지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아니, 말도 안 돼. 이 영상이 왜 인터넷에 있는 거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지은의 반응을 보자 호준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나 몰래 이런 걸 찍은 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퍼져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지은은 그제서야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호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을 향한 죄책감보다는 영상 유출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찍었어요. 하지만 이걸 인터넷에 올린 건 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지? 이런 식으로 퍼지면 정말 큰일인데. 지은의 말투에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불안함만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 모습에 호주는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느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거야? 남편 몰래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 지은은 순간 차갑게 눈빛을 바꾸며 호준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싸늘하고 냉정하게 가라앉았죠.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제대로 만족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죠? 당신하고 그 사람은 비교조차 안 돼요. 이젠 굳이 내가 더 말해야 알아요? 지은은 말을 마치며 의미심장하게 호준의 아래를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자존심을 모욕적으로 건드리듯 날카로웠고 그 순간 호준은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저도 모르게 꽉 쥐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호준을 지나쳐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랍과 옷장을 열고 닫는 거친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실행하듯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침대 위에 펼쳐진 여행용 캐리어 안으로 지은의 옷가지와 물건들이 무심하게 던져졌습니다. 짐을 마저 꾸린 지은은 캐리어의 지퍼를 거칠게 닫고는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캐리어의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는 조용한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호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이미 모든 애정이 사라진 듯 냉랭했고 감정 없는 차가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잘 됐어요. 어차피 나 그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이었거든요. 지은은 일부러 또박또박 말하며 호준의 표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까지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이 집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어요. 당신과 사는 것도 이 집 자체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고의적인 냉소와 모욕이 섞여 있었고 마치 마지막으로 남편의 자존심까지 철저히 짓밟으려는 듯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힘껏 열었습니다. 그녀가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묵직한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고 집안에는 다시금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호주는 그녀가 떠난 현관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힘이 빠져 무력하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현관 앞 차가운 바닥 위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호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모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 위에 멍하니 앉은 채 아내가 떠나며 남긴 냉정한 말들을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지은이 집을 떠난 후 며칠 동안 호준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 없이 멍했고 손끝은 여전히 미세한 떨림을 멈추지 않았죠. 휴대폰 화면 속 지은과 낯선 남자의 영상은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그의 뇌리에 깊고 아프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얼굴과 표정, 그가 아내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손짓까지 모든 것이 호준의 마음을 더욱더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호준은 더 이상 이 상태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은의 지인들, 공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영상 속 남자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렵게 지은과 가까웠던 공장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분은 지은 씨랑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예요. 콩고 쪽 출신이라고 들었고 공장 사람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친해졌다는 얘기가 꽤 돌았어요. 콩고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 호준의 가슴은 다시 한번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공사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돌던 소문이 그의 기억을 스쳤죠. 그쪽 사람들은 특별히 타고난 남성미가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묘한 농담 말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호주는 며칠 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장 앞에서 영상 속 남자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공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멀리서 낯익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키와 단단한 체격,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만으로도 호주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다가가 남자의 멱살을 거칠게 잡으며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랑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뭔데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망쳐놔? 그 남자는 처음엔 당황하여 놀란 눈으로 호준을 바라봤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의 손을 힘있게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친 몸싸움과 고함이 오갔고 공장 앞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말렸지만 둘의 감정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공장 사장에게 즉시 보고되었고 사장은 두 사람을 사무실로 불러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과 인터넷에 유포된 문제의 영상까지 모두 확인한 후 사장은 심각한 얼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 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이건 방치할 수 없어요. 정말 유감이지만 바로 짐을 싸서 공장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는 순간 억울한 듯 변명하려 했지만 사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무겁고 씁쓸한 표정으로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가 공장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호준의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배신감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그는 며칠 동안 밤새도록 방 안을 서성이며 지은이 남기고 간 냉소적인 말들과 그 영상 속의 낯선 모습들을 수도 없이 떠올렸습니다. 몇 날을 그렇게 지낸 끝에 호주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에겐 지은에게 극한의 고통과 치욕을 돌려주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할 상대, 바로 그녀의 부모님께 진실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주말 오후 호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은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명절마다 찾아오던 익숙한 곳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배를 누르자 지은의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 호준아, 웬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지은이는 같이 안 왔니?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가 오히려 호준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웃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가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지은의 어머니는 불안한 듯 얼굴이 굳었고 방 안에 있던 장인어른까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분이 모두 자리에 앉자 호주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두 분께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두 사람은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곧 화면 속 여성이 자신들의 딸임을 알아차리자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손으로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이 이거 정말 지은이 맞니? 아니,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장인어른은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주먹을 감추지 못한 채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호준아, 이게 정말 지은이가 맞는 거냐? 무슨 착오가 있는 건 아니고? 두 사람의 충격과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며 호주는 차갑고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 같은 거 없습니다. 저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지은이가 몰래 하고 다닌 일입니다. 호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단호했습니다. 두 분은 그의 말을 듣자 극심한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과 슬픔으로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사과했습니다. 호준아, 정말 미안하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지은이가 대체 왜 이런 짓을... 지은의 어머니는 차마 호준의 눈조차 바라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야 해? 호준은 두 분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깊은 씁쓸함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복수였지만 정작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다시금 큰 상처와 슬픔이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결국 호주는 두 분께 더 이상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며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그는 깊은 어둠과 쓸쓸한 절망감만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늦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호주는 어둡고 고요한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엔 무거운 침묵과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은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영상을 보여줘? 네가 제정신이야? 지은의 목소리는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엔 깊은 치욕감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죠. 호주는 냉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짓을 한 건 당신 아닌가? 난 그저 당신이 몰래 한 행동을 보여드렸을 뿐이야. 호준의 태연한 태도에 지은은 더욱 격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영상이 어떤 건데? 인터넷에 퍼진 것도 미칠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까지 그걸 보여줘?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지은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미세하게 떨렸죠. 호준도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사람도 아니라니? 당신이 그런 걸 찍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짓까지 했겠어? 바로 그 순간 방에 있던 큰딸 희주와 희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영상이라니? 엄마가 뭘 했다는 거야? 작은 딸 희영도 창백해진 얼굴로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 영상이 대체 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두 딸의 충격과 울먹이는 목소리에 지은과 호주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급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두 딸은 호준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고
호준 역시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한 채 조용히 딸들의 방문 앞을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던 호준 앞으로 두 딸 희주와 희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딸 희영의 눈가는 이미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큰딸 희주는 어렵게 입을 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그거 다 봤어요. 그 순간 호주는 두 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봤다니, 대체 뭘 봤다는 거니? 희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과 함께 흘꼈습니다. 인터넷에서 엄마가 나오는 영상 봤어요. 엄마가 정말 그 남자랑 어떻게 그런 걸 찍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희영은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희주 역시 울먹이며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우리 엄마가 아닐 거라고. 그런데 정말 엄마였어요. 아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두 딸의 충격과 슬픔에 찬 눈빛을 마주한 순간 호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긴 침묵 속에서 두 딸의 흐느낌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호준은 떨리는 손으로 두 딸을 품에 끌어안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희가 그런 걸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다 아빠 잘못이야.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너희에게 이런 상처를 준 거야. 정말 미안하다. 희주는 호준의 품 안에서 더 크게 울며 가슴이 찢어지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워요.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희영도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이런 상처를 줘요? 이제 엄마는 믿을 수 없어요. 호주는 두 딸의 가냘프게 떨리는 어깨를 더 꽉 끌어안으며 자신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이 산산이 조각났지만 적어도 자신과 두 딸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슬픔과 상처를 서로의 품으로 보듬은 채 깊고 어두운 밤을 눈물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호준과 지은은 결국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호준은 수많은 서류와 변호사와의 면담,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야 했죠. 법정으로 향하는 날 아침, 호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차에 올랐고 두 딸 희주와 희영도 말없이 그를 따라 탔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뒤 호준은 긴 숨을 내쉬며 딸들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얼굴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깊고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양측 변호사들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지은 측 변호사는 호준의 잦은 출장과 가정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준 측 변호사는 지은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지은에게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죠. 호준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영상과 관련 자료가 법정에 제시되자 지은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준 역시 다시금 씁쓸한 감정과 깊은 상처로 인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심리 끝에 판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지은 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배우자
이외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84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진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호주는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 씁쓸한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더 깊게 자리 잡았죠.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자 작은 딸 희영이 조심스럽게 호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아빠? 호준은 슬픈 미소로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견뎌보자. 그렇게 호준은 두 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혼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호준은 두 딸 희주와 희영의 상태가 계속해서 걱정되었습니다. 두 딸은 여전히 가끔씩 방에서 홀로 울곤 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호준은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죠. 결국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딸들과 함께 정신과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은 상담사 앞에서 조금씩 자신의 감정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죠. 상담을 다녀온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희영은 조용히 반찬을 준비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예전에 다 같이 갔던 제주도 여행 기억나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희주의 얼굴에도 그리운 미소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호주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죠. 그럼 이번에 셋이서 다시 제주도에 가보는 건 어때? 두 딸은 아버지의 말에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주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며 비로소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편안히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 안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늦은 밤에 예상치 못한 방문에 호주는 약간 긴장된 얼굴로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과 야윈 몸으로 지은이 조용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와 젖은 눈빛으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호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 목소리를 들은 희주와 희영까지 현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그녀를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했죠. 지은은 두 딸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자 더욱 당황하며 어렵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제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요? 호주는 그런 지은의 말을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끊어버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기나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너는 전혀 모를 거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호준의 단호한 말에 희주도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차라리 다시 돌아올 거면 처음부터 떠나지 말았어야죠. 희영도 금세 울먹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더 이상 우리한테 상처 주지 말아요. 세 사람의 단호한 반응에 지은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주는 그녀를 더 볼 수 없어 차갑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현관문이 닫힌 후 집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과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호주는 말없이 두 딸을 품에 꼭 안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너희가 아프지 않게 아빠가 지켜줄게. 희주와 희영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호준 역시 두 딸을 더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한번 단단히 하나로 뭉쳤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호주는 두 딸 희주와 희영과 함께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나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세 사람이 상담센터를 찾으며 마음속 깊이 감춰둔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환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프라이팬 위에 달걀이 지글지글 익고 식빵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며 고소한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아빠, 오늘 아침은 왠지 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희영이 밝은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와 미소 지으며 호준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온 희주도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아빠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요리 실력이 예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호주는 딸들의 칭찬에 살짝 쑥스러워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게 아빠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니까. 앞으로 자주 해줄게. 세 사람은 오랜만에 밝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 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로 인해 지난날의 아픔이 잠시나마 잊히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호주는 문득 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셋이서 공원이나 다녀올까? 희주와 희영은 환한 얼굴로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곧 가벼운 옷차림으로 근처의 공원을 찾았습니다. 봄 기운으로 가득한 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는 가족과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길을 함께 걷던 중 희영이 문득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엄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젠 조금 괜찮아졌어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희주 역시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니까 무슨 일이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딸의 진심 어린 말에 호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깊은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너희에게 너무 미안했어. 앞으로는 더 잘하고 너희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아빠가 노력할게. 그 말에 희주와 희영은 아무 말 없이 아빠의 양팔을 꼭 잡으며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호준과 두 딸은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다시 밝고 따스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